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단원을 배우기 전에 중2 물질의 구성 단원을 정확히 이해해야 3학년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화합반응이나 화합반응식 이런 것들을 작성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원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중2 물질의 구성 2탄, 이온 결합 화합물, 전류를 통한 이온의 확인,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정지했지만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바깥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방금 그린 것 같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 중에서는 다른 원자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보고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원자에서 전자를 잃게 되면은 양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원자에게 양의 전하량이 전자의 음의 전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인데 전하량은 아예 없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전하량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온의 표시법은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의 수에 따라서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 기호를 먼저 적어준 다음에 잃은 전자의 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전하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요 원소의 이름은 칼슘이죠. 칼슘 다음에 이온이라고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칼슘 이온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양이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수소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한 개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수소 이온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겁니다. 리튬 같은 경우도 전자를 한 개만 잃습니다.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Li 플러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리튬 이온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나트륨도 전자를 한 개만 잃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고요. Na 플러스라는 것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칼륨 같은 경우도 전자를 한 개만 잃습니다. 그래서 칼륨 이온이라고 적어주고 K 플러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두 개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 이온이라는 표현을 쓰고 Ca2 플러스라고 적습니다. 마그네슘도 역시 전자를 두 개를 잃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적고 Mg2 플러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해서요 Na4 플러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가 양이온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전을 띠는 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를 얻으면요 음이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에게 양의 전하량보다 전자의 음의 전하량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이지만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음이온의 표시법은요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위에 얻은 전자의 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소 기호를 먼저 이렇게 적어주고요. 얻은 전자의 개수를 적어준 다음에 전하의 종류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름은요. 원소의 이름 뒤에 뭐뭐 화이온이라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소를 빼고 화이온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원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요. 황의 소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화이온이라고 바로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가지 음이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염소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한 개 얻습니다. 그런데 원소 이름에 소자가 들어갔죠. 그럼 이 소를 빼준 다음에 염화이온이라고 붙이면 되는 거고요. Cl-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요. 역시 소자가 들어갔죠. 소자를 빼주고 산화이온이라고 붙여주면 되고요. 전자를 두 개 얻기 때문에 O2-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황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두 개 얻습니다. 그래서 황화이온이라고 붙여주면 되고요.
S2-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도 다 원자 이온이 있는데요. 그 OH-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로 가시면 염기를 배울 때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질산 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NO3-가 있고요. 탄산 이온은 CO3-2-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 이온은 SO4-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원소 이름을 보고 어떻게 전자를 한 개 잃어요, 두 개 잃어요, 이런 걸 바로 기억해낼 수가 있나요? 저는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이온으로 존재 시 1족은 1가 양이온, 2족은 2가 양이온, 13족은 3가 양이온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15족은 3가 음이온, 16족은 2가 음이온, 17족은 1가 음이온으로 존재하고 있죠. 18족 같은 경우는요, 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4족 같은 경우 있잖아요. 플러스 4로도 존재하고 마이너스 4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더라도 주기율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특히 같은 족끼리는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족별로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1. 수리낙할, 2. 폐막할, 3. 붕할, 4. 탕규, 5. 지린, 6. 산황, 7. 풀연부화, 8. 헬레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여러분이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이요,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결합하여 생성된 화합물을 보고 우리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온 결합 화합물이 소금입니다. NaCl이라고 하는 건데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화합물이고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경우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식도 화학식의 일종이고요.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이온 결합 화합물의 경우도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화합물은 구리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된 이온 결합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리나 염화 나트륨처럼 독립된 분자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원자들이 연속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비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요, 양이온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음이온을 나중에 쓰는 겁니다. 염화 칼슘을 예로 들자면요, CA를 먼저 적고요, Cl을 나중에 적는 겁니다. CA가 이온화 됐을 때 양이온이 되고, 염소가 이온화 됐을 때 염화 이온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적는 것입니다. 결합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은 중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양이온의 전하 곱하기 양이온의 수, 음이온의 전하 곱하기 음이온의 수가, 칼슘 이온이 한 개가 있다면은 염화 이온 두 개가 있어야지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칼슘 이온이 하나 있을 때 염화 이온이 두 개 달라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이온의 개수비를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단 1은 생략을 하는 겁니다. 각 이온의 개수비를 이렇게 아래쪽에다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과학자들은 항상 1을 생략하자는 걸 약속했죠. 그래서 1은 생략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양이온을 먼저 쓴 다음에 음이온을 나중에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개수비를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된다.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요, 음이온을 먼저 읽는 겁니다. 염화 이온의 염화를 그대로 따서 염화를 먼저 불러주시고, 칼슘 이온의 칼슘을 따서 와서 뒤쪽에 붙여서 나중에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 칼슘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온 결합 화합물의 개수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음 전하량도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그냥 더하면 되기 때문에 개수비는 1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KCl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염화 칼륨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염화 칼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전하량이 2 플러스 2인데 음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어야지 이 2 플러스를 상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비는 1대 2입니다. 그래서
MgCl2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염화 마그네슘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음절환량이 2-인데 양절환량은 1+죠. 나트륨 이온이 2개가 있어야지 요 2-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비는 2:1입니다. 그래서 Na2SO4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황산 나트륨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aOH죠. NA가 있고 OH-가 있죠. 1:1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NaOH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탄산칼슘인데 여기서도 2+, 여기서는 2-. 한 개씩만 있으면 되죠. 개수비가 1:1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CaCO3 탄산 칼슘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구리이온은 이가 양이온인데 염화이온은 일가 음이온이죠. 개수비가 1:2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CuCl2고요. 염화 구리 이가 구리 이온이 이가 양이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라는 말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칼슘 이온은 이가 양이온인데 수산화 이온은 일가 음이온이죠. 수산화 이온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요. 다 원자 이온이 2개 이상이 될 때는요. 이런 식으로 가로를 쳐준 다음에 바깥쪽에다 2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화 칼슘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겹게 공부한 이온이 이온화가 되었을 때 어떤 쪽으로 이동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극하고 플러스 극을 물에다 연결을 해놓고요. 전해질을 넣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녹이면요.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시험에서는요. 보통 과망간이즈산 칼륨 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과망간이즈산 이온을 보라색을 나타내고 있고 구리 이온은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요.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양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과망간이즈산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음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질산칼륨을 왜 넣는다고요? 순수한 물은요. 이온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중류수라고 하는 것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데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어주면요. 전류가 조금 흐를 수 있는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해질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온이 들어있는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특정한 양이온과 특정한 음이온이 반응하면서 녹지 않는 물질을 생성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앙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보고 우리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앙금은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요.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화이온은 은이온하고만 반응해야지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이 되고요. 염화이온을 넣었는데 갑자기 흰색 앙금이 나왔다. 은이온과 반응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을 반응하면요. 흰색 앙금이 생기고요. 납이온하고 아이온이란 이온을 반응시키면 노란색 앙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요. 흰색 앙금이 나오게 되고요. 구리이온과 황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요. 이렇게 검은색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리이온을 특정 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녹았더니 검은색 앙금이 나왔다. 그러면 황이온이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염화이온하고 은이온이 반응했다. 어떤 앙금이 생성된다? 염화은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흰색 앙금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황산이온하고 바륨이온이 반응한다. 그러면은 황산 바륨이 나오고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칼슘이온하고 탄산이온이 나왔다. 그러면은 탄산 칼슘이 나오고 흰색 앙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이온하고 아이오딘화 이온이 반응하면요.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죠. 아이온이나 납이 생성되고 노란색 앙금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리이온하고 황화이온이 반응했다. 그러면 황화구리가 나오고 검은색 앙금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앙금 생성 반응은요, 3가지 이상 교과서에서 꼭 한 번씩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5가지 앙금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앙금 생성 시 나오는 색깔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뭐 노란색 앙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검은색 앙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흰색 앙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아래 앙금에 관련된 화학식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도 너무 길었죠.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1단원 물질의 구성 파트를 잘 기억한다면 중학교 3학년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파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의 규칙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탄과 2탄으로 진행되었던 이 내용을 꼭 잘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